엄마, 병원 가자. 건강검진도 받고 좀 쉬었다 오자. 아들 지훈의 목소리는 이상하리만큼 침착했습니다. 그 뒤에는 팔짱을 낀 남편 도윤이 말없이 서 있었죠. 갑자기 무슨 병원이야? 나 멀쩡해. 그러자 지훈은 이미 영자의 코트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입어. 밖에 추워. 그 손길이 너무 다정해서 영자는 처음엔 의심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차가 멈춘 곳은 병원이 아닌 요양원이었어요. 여기가 어디야? 엄마 요즘 힘들어 보여서 며칠만 쉬다 와. 내가 여길 왜 가? 나 멀쩡해. 집에 가자. 그때 직원이 다가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보호자분, 여기 서명해 주세요. 지훈은 아무 망설임 없이 펜을 들었죠. 여기요. 아빠도 여기 사인해. 도윤 역시 망설임 없이 서명했어요. 내 서명은 왜 안 받아요? 내 보호자는 나야. 직원은 영자의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환자라 보호자 동의만 있으면 됩니다. 그 말에 영자의 다리가 휘청이며 흔들렸습니다. 엄마, 곧 데리러 올게. 그 말이 마지막이었어요. 하루, 이틀, 그리고 일주일. 아무도 오지 않았죠. 영자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완전 무료인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영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걷히지 않은 골목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영자 반찬. 이 가게는 박영자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시작한 곳이었죠. 김이 오른 냄비마다 반찬 냄새가 가득했어요. 간장게장의 짭조름한 향, 오이무침의 새콤한 냄새, 그리고 새벽 공기와 섞인 불냄새가 골목을 채웠습니다. 남편 한도윤은 처음엔 의지가 되는 사람이었어요. 당신은 장사 체질이야. 내가 하란 대로만 하면 부자 될 거야. 도윤의 말에 영자도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이면 괜찮겠다. 영자는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그 믿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도윤의 사업은 늘 불안했거든요. 투자했다가 망하고 친구에게 빌려준 돈도 돌려받지 못했죠. 그럴 때마다 남편 도윤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더 벌면 되지. 가게 잘 되잖아. 영자는 더 열심히 일해야 했습니다. 잠들기 전까지 손을 놓을 수 없었죠. 땀이 식기도 전에 다시 김치통을 닫고 배달 가방을 싸며 가족을 떠올렸습니다. 그래도 가족이니까. 영자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녁 장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현관 앞에 낯선 남자 둘이 서 있었습니다. 박도윤 씨 댁 맞습니까? 도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서류를 내밀던 남자가 차갑게 말했죠. 채무 변제 요구서입니다. 그날 밤 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영자야, 이대로면 집도 뺏긴다. 잠깐만 내 명의로 옮겨두자. 그 말을 들었을 때 영자는 잠시 멈칫했어요. 왜 내 이름으로 바꿔야 하지? 하지만 영자는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일단 집부터 지켜야죠. 그 다음 날 두 사람은 등기소에 갔습니다. 도장 찍는 영자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서류엔 새 주인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소유자 박영자.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영자의 마음이 묘했죠. 이제 정말 내 집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담배를 피우던 도윤이 말했습니다. 그냥 잠시 옮겨두는 거야. 형식상 내 이름인 거지, 알잖아. 이 집 내가 번 돈으로 산 거야. 영자는 그때 그냥 웃어넘겼습니다. 그럼요, 알죠. 우리 집이잖아요. 영자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가족을 지키려면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로부터 15년이 흘렀습니다. 남편의 사업은 사라졌지만 영자의 반찬 가게는 남았습니다. 새벽마다 불을 켜고 고춧가루를 풀며 하루를 시작했죠. 단골들도 많아졌습니다. 사장님 김치가 제일 맛있어요. 그 한마디에 영자의 피곤이 사라졌어요. 남편 도윤은 여전히 장사는 모르지만 그래도 예전처럼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지훈이도 어느덧 30대 중반이 되었어요.
어느 날 지훈이 영자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투자 하나만 도와줘요. 이번엔 진짜야. 이거 성공하면 우리 다 편하게 살 수 있어. 그때 도윤이 거들었습니다. 남일도 아니고 아들 일인데 도와줘야지. 그 말에 영자는 결국 통장을 열었습니다. 문득 어릴 적 지훈이의 모습이 떠올랐죠. 그래, 엄마가 믿어줄게. 하지만 사업은 한 달도 못 가서 망했고 그 돈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남편은 다시 그 말을 꺼냈죠. 이 집 명의만 당신 거지. 실질적으로는 내 집이야. 뭐라고요? 내가 번 돈으로 산 집이잖아. 당신은 그저 이름만 빌려준 거고. 그 말에 처음으로 제 속에서 무언가가 끌어올랐습니다. 그럼 여태 제가 해온 건 다 뭐였어요? 새벽마다 반찬 팔고 대출 갚은 건 제 손이잖아요.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배를 피웠고 연기 사이로 그의 얼굴이 낯설게 보였어요. 그날 밤 영자는 오래된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등기부등본, 대출 상환 증명서, 세금 영수증들 모두 박영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죠. 영자는 그 종이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두려울 게 없어. 가족이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면 이젠 내가 나를 지켜야지. 창문 너머로 새벽빛이 비쳤습니다. 골목 어귀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죠. 그 익숙한 냄새가 영자의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나도 이제 내 이름으로 살 거야. 영자는 그렇게 조용히 다짐했어요. 그날 이후로 남편 도윤의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집이 아닌 내 집이라고 말했죠. 지훈이 결혼하면 방 하나 비워줘야겠다. 그걸 왜 당신이 결정해요? 영자의 말에 도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당신 요즘 왜 그래? 이 집이 누구 덕에 있는 건지 알아? 제 덕이죠. 제가 반찬 팔아서 대출 갚았잖아요. 그건 내 아이디어로 시작한 거잖아. 당신은 그저 도와준 거고. 도윤은 그렇게 말하며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그 연기가 천천히 피어오르더니 부엌 천장에 닿았죠.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는 서서히 금이 갔습니다. 말은 줄었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아들 지우는 결혼 후에도 일을 오래 붙잡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카페, 그 다음엔 배달, 그리고 이번엔 온라인 판매. 할 때마다 결과는 같았어요. 엄마, 나 좀 도와줘. 이번엔 진짜 다르다니까. 지훈아, 이번엔 안 돼. 엄마도 여유 없어. 엄마가 돈이 없다고? 가게가 그렇게 잘 되는데? 그 말에 영자의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남편 도윤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네 엄마 돈 있으니까 걱정 말고 조금만 기다려. 영자는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을 내려놨습니다. 나도 더 이상은 못 도와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 이제 안 할 거야. 식탁 위엔 밥이 남아 있었지만 분위기는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영자는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서류함이 열려 있었어요. 종이들이 흐트러져 있었죠. 이거 왜 열려 있어요? 지훈이가 뭐 좀 찾느라고. 뭘 찾았는데요? 등기부등본 좀 본다고 하더라. 그걸 왜요? 당신 명의니까 그래도 알아둬야지. 그 말에 영자는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대답 대신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왜 굳이 그걸 찾아봤을까? 그날 밤 영자는 서류함 앞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가게 계약서, 보험 서류, 집 등기부. 그중 하나라도 사라지면 큰일이었어요. 그때부터 박영자는 서류함 열쇠를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며칠 뒤 아들 지훈이 술에 취해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큰 소리를 쳤어요. 엄마는 왜 그렇게 욕심이 많아? 욕심? 결국 남는 건 가족이야. 재산 가지고 뭐하게. 영자는 지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래, 그럼 넌 왜 맨날 찾아와서 돈 달라고 하니? 지훈은 고개를 숙인 채 한숨만 내쉬었어요. 그날 밤 남편 도윤이 또 말을 꺼냈습니다. 너무 꽁꽁 싸매지 마. 어차피 나중엔 다 지훈이 줄 텐데
뭘 그렇게 혼자 움켜쥐고 있어? 아니요, 제 거예요. 제 이름으로 된 건 제 거예요. 그 말에 도윤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뭐,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제 권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 순간 도윤의 눈빛은 처음 보는 사람 같았어요. 영자는 그 낯선 시선 앞에서 몸이 굳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 도윤은 말을 아꼈습니다. 아침에도 인사 없이 나갔고 식탁엔 밥그릇 2개가 아닌 하나만 남았습니다. 저녁마다 텔레비전 소리 대신 정적이 흘렀죠. 며칠 뒤 영자에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날 아침 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엄마, 병원 가자. 건강검진도 받고 좀 쉬었다 오자. 아들 지훈의 목소리는 이상하리만큼 침착했습니다. 그 뒤에 선 남편 도윤은 팔짱을 낀 채 말없이 서 있었죠. 갑자기 무슨 병원이야? 나 멀쩡해. 요즘 자꾸 깜빡깜빡하잖아. 그게 다 피곤해서 그런 거야. 그건 나이 들어서 그렇지 병원 갈 일은 없어. 하지만 지훈은 이미 영자의 코트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입어. 밖에 추워. 그 손길이 너무 다정해서 영자는 처음엔 이상하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던 골목, 가게 앞에 세워둔 간판 영자 반찬이 점점 멀어져 갔죠. 그 순간 영자의 가슴 한쪽이 쓸쓸하게 허전했습니다. 지훈아, 어디로 가는 거야? 요양원. 엄마 좀 쉬셔야 해요. 뭐? 요양원? 엄마 요즘 힘들어 보여서 며칠 좀 쉬다 오라고. 내가 요양원에 왜 가? 엄마, 다 엄마를 위해서 이러는 거야. 지훈은 운전대를 잡은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낯설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이 말을 준비한 사람 같았죠. 옆에 있던 도윤도 거들었습니다. 당신 요즘 상태가 좀 이상해. 건망증도 심해졌고 자꾸 피곤해하고. 그럼 그냥 집에서 좀 쉬면 되지. 그렇다고 요양원을 가요? 도윤은 창밖을 내다볼 뿐 대답하지 않았어요. 마침내 요양원 정문 앞에 차가 멈췄습니다. 유리문 안쪽으로 하얀 복장을 한 직원들이 서 있었어요. 낯선 공기, 소독약 냄새가 영자의 코끝을 찔렀죠. 나보고 지금 요양원에 들어가라는 거야? 난 요양원에 갈 이유가 없어. 가게도 있고 장사도 해야 하는데.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직원이 다가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보호자분, 여기 서명 부탁드립니다. 지훈은 아무 망설임 없이 펜을 들었습니다. 여기요. 아빠도 여기 사인해. 남편 도윤도 조용히 사인을 했습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어 보였죠. 내 서명은 왜 안 해요? 어머님은 환자라 보호자 동의만 있으면 돼요. 환자라니? 난 멀쩡해.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영자의 말을 신경 쓰지 않았어요. 복도 끝까지 이어진 회색빛 타일 바닥. 발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그들은 영자의 짐을 들고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박영자님, 여기서 며칠만 쉬세요. 지훈아, 엄마 멀쩡해. 제발 집에 가자. 엄마, 제발 말 좀 들어. 다 엄마 위해서 이러는 거야. 지훈이 영자의 어깨를 잡았을 때 그 손이 너무 차갑게 느껴졌어요. 병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문틈 사이로 아들 지훈과 남편 도윤의 뒷모습이 작게 흔들렸죠. 곧 데리러 올게, 엄마.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하루, 이틀, 그리고 일주일.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창문 밖으론 이름 모를 산등성이와 회색 하늘이 보였습니다. 방 안엔 낯선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이어졌어요.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아드님이 맡기셨잖아요. 쉬시라고요. 나갈래요.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에요. 보호자 동의 없이는 안 됩니다. 순간 영자의 몸은 얼어붙었어요. 보호자라니, 보호자는 나 아닌가요? 직원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밤마다 생각했어요. 멀쩡한 나를 왜 요양원에 넣은 걸까? 창문에 비친 영자의 얼굴은 낯설고 초라했습니다. 그토록 부지런히 살았던 손,
그 손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팔목에 걸린 흰 팔찌엔 영자의 이름 대신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대상자 154. 그 숫자가 마치 감옥의 번호 같았어요. 며칠 뒤 복도 끝에서 간호사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박영자, 그 환자분은 여기 왜 오신 거야? 뭐 뻔하지. 아직 그래도 젊으시던데. 재산 문제겠지. 맞아. 그 남편이랑 아들이 인감도장 얘기하던데? 그 말이 귀에 꽂히는 순간 영자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내 인감도장을? 그날 밤 영자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쉬라고 했던 아들의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고 자신을 가둬놓으려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눈물이 베개에 번졌습니다. 그 눈물은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죠.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진 않을 거야. 박영자의 안에서 조용히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눈이 내리던 날이었어요. 창문 너머로 흩날리는 눈발을 멍하니 바라보는데 영자의 가슴속은 이상하리만큼 싸늘했습니다. 요양원 복도엔 소독약 냄새가 가득했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텔레비전 소리만 덩그러니 퍼지고 있었죠. 박영자님, 식사하셔야죠. 간호사가 웃으며 쟁반을 내려놓았지만 영자는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어도 밥알이 목을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때 옆 침대의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가족이 데리러 온다던 사람 다 거짓말이야. 여기 들어온 사람 중에 나간 사람 거의 없어. 그 말이 영자의 귓가에 오래 남았어요. 심장이 서늘하게 식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시각 집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지훈아, 서류 다 챙겼냐? 응.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까지 다 있어. 도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묘하게 들떠 있었어요. 위임장은? 어제 다 준비해뒀어. 엄마 사인도 넣었어. 잘했다. 이제 진짜 숨통 트이겠다. 그들은 이미 철저하게 준비해둔 상태였습니다. 며칠 전 영자가 요양원에 들어올 때 지훈이 영자의 가방에서 인감도장을 빼갔던 걸 영자는 그때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 작은 도장이 자신의 인생을 흔들 줄도 몰랐죠. 부동산 사무실, 하얀 조명 아래 계약서가 펼쳐졌습니다. 매매 금액은 7억 맞으시죠? 중개인이 확인하자 지훈이 당당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계약금은 오늘 입금할게요. 위임장은요? 여기 있습니다. 지훈은 위조된 영자의 서명을 담은 종이를 건넸습니다. 중개인은 잠시 서류를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사인하신 게 맞으신가요? 예, 요즘 손이 떨리셔서요. 제가 옆에서 잡아드렸어요. 지훈은 아무렇지 않게 웃었죠. 모든 게 순조롭게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중개인이 전산을 조회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어라, 이상하네요. 이 부동산 신탁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훈이 놀란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신탁이요? 무슨 말씀이세요? 등기부상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네요. 위탁자 동의 없이는 매매가 불가능합니다. 남편 도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이 집은 내 집이야. 내가 번 돈으로 산 집이라고. 중개인은 차분히 설명했어요. 소유자 명의는 박영자 씨 하지만 현재 소유권은 신탁사 명의로 이전돼 있어요. 위탁자 동의 없이는 거래가 안 됩니다. 순간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훈의 손에서 펜이 떨어졌죠. 둘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설마 엄마가. 말도 안 돼. 그 여자가 그런 걸 알 리가 없는데. 도윤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도윤과 지훈은 정신없이 서랍들을 뒤졌어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명함 한 장이 보였습니다. 신화 신탁 주식회사 박성훈 팀장. 명함을 본 지훈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한편 요양원에서는 조용히 눈이 녹고 있었습니다. 창문 아래로 흘러내리는 물방울이 마치 영자의 눈물 같았어요. 머릿속엔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죠. 아들과 남편이 노리는 건 집뿐이야. 그날 밤 영자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내가 만든 인생은 내가 지킨다. 이대로 요양원에 갇혀 있을 수는 없었죠. 다음 날 요양원 창문 너머로 또다시 하얀 눈발이 흩날렸습니다.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영자는 문득 생각했어요. 밖은 저렇게 조용한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시끄럽게 돌아가는 걸까? 아침 식사로 나온 죽은 이미 식어 있었고 영자는 숟가락을 든 채로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박영자님, 식사 좀 하세요. 다 식어요. 간호사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지만 입맛이 도무지 돌지 않았어요. 숟가락 끝에 걸린 쌀알만 몇 번 굴리다 내려놨죠. 그때였습니다. 탁자 위에 올려둔 영자의 휴대전화가 진동하기 시작했어요. 낯선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신화신탁 박성훈 팀장입니다. 혹시 박영자 고객님 되시죠? 네, 그런데요. 아드님 성함이 한지훈 씨 맞습니까? 순간 영자의 등골이 싸늘해졌습니다. 맞는데 무슨 일인가요? 팀장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고객님 명의 부동산 매도 시도가 있었어요. 하지만 해당 부동산은 신탁 설정되어 있어 거래가 무효 처리됐습니다. 뭐라고요? 매도 시도라니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탁 계약 덕분에 어떤 거래도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영자는 숨이 턱 막히며 눈앞이 번쩍했습니다. 신탁 그게 날 지켰구나. 눈물이 차올랐지만 영자는 꾹 참았습니다. 팀장은 이어 말했어요. 중개사무소에서 위임장이 제출되었는데 필체가 본인 서명과 일치하지 않아 확인 중입니다. 경찰에 신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필요하시면 뭐든 협조하겠습니다. 그게 제 아들과 남편이 한 일인가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확답은 드릴 수 없지만 서류상 보호자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통화를 마치고 나니 영자의 손끝이 얼어붙은 듯 차가워졌습니다. 휴대전화를 꼭 쥔 채로 중얼거렸죠. 결국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그 집은 더 이상 당신들 마음대로 못해. 다음 날 아침 신탁사 박 팀장이 직접 요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회색 코트를 입은 단정한 중년 남성이었어요. 박영자님 맞으시죠? 죄송하지만 신분증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영자는 손에 힘을 주며 주민등록증을 내밀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아드님과 남편분이 하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신탁 설정 덕분에 거래는 무효 처리됐어요. 박 팀장은 신탁 계약서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여기 서명은 고객님 직접 하신 게 맞죠? 네, 몇 년 전 변호사랑 상담하고 진행했어요. 정말 현명하셨습니다. 신탁은 본인 의사 없이 재산이 처분되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그 말을 듣는데 영자의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내가 그날 그 서류에 도장 찍길 참 잘했다. 그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박 팀장은 고개를 숙이며 덧붙였습니다. 부동산 측에서 경찰에 위조 의심 신고를 넣었습니다. 조만간 조사 연락이 올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나요? 사문서 위조, 사기 미수로 수사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걱정 마세요. 법적으로 고객님께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영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 팀장은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힘내세요. 팀장이 돌아간 뒤 영자는 창가로 걸어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눈발은 잦아들고 햇살이 살짝 비치고 있었죠. 그래도 다행이야. 이번엔 지켜냈어. 내 손으로. 오랜만에 영자의 가슴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에는 두려움보다 의지가 더 많았어요. 이제부터는 다시 시작하면 돼. 며칠 후 박영자님 면회 오셨습니다. 간호사의 말에 영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문 앞에 서 있는 여성을 보고 영자는 잠시 굳었어요. 검은 정장을 차려입은 젊은 여성이었는데 표정은 단단했고 손에는 두꺼운 서류철이 들려 있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변호사 최미라입니다. 변호사라고요? 네. 신하신탁에서 연락받고 왔습니다. 지금 상황을 정리해 드리려고요. 최 변호사는 자리로 다가와 조용히 앉았습니다. 서류를 꺼내 책상 위에 펼쳐놓더니 조심스럽게 한 장 한 장 넘기며 말했어요. 이게 남편분과 아드님이 작성한 위임장입니다. 필체 감정 결과 서명 위조가 확정됐어요. 그 한마디에 영자의 숨이 막혔습니다. 위조까지 했다고요? 네. 현재 사문서 위조 및 사기 미수로 조사 중이에요. 한동안 영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죠. 예상은 했지만 현실로 마주하니 충격은 더욱 컸습니다. 경찰 수사가 개시되었고 보호자분들은 더 이상 법적 대리권이 없어요. 본인 동의 없이 체결된 입소계약은 무효이니 즉시 퇴소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변호사의 말을 들은 영자는 순간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아니, 어쩌면 지금부터가 시작이겠지. 퇴소 서류에 서명을 마치고 병실 문을 나서는데 복도 끝에서 익숙한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이제 나가세요? 네. 이제 가봐야죠.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밖은 아직 추워요. 괜찮아요. 저는 이 추위가 그리웠어요. 정문 앞에서 최 변호사가 영자의 짐을 챙겨 들었습니다. 짐은 이게 전부인가요? 네. 옷 몇 벌이랑 서류 조금. 차에 올라탄 영자는 창 밖을 내다봤어요. 요양원 마당에는 눈이 반쯤 녹아 있었고 그 위로 까치 한 마리가 날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나도 저 새처럼 자유로워질 거야. 서울로 돌아오는 길 고속도로 위로 지는 해가 붉게 타올랐습니다. 차 안엔 고요한 정막만이 흘렀고 한참을 달려 차는 영자의 가게 앞에 멈춰섰습니다. 최 변호사는 차 문을 열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참 남편분은 불구속으로 조사 중이라 오늘 집으로 돌아갈 겁니다. 아드님은 위조 정황이 명확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영자의 손이 잠시 굳었습니다. 그럼 저는 집으로 바로 갈 수 없겠네요. 네. 당분간은 마주치지 않도록 다른 곳에서 지내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 말에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게 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밀려왔어요. 간장, 고춧가루, 묵은 김치 냄새, 그리고 오래된 나무 바닥의 냄새까지. 이 냄새가 그리웠습니다. 그렇게 집이 아닌 가게 뒷방에서 첫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낡은 전구 아래 좁은 공간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몸은 불편했지만 요양원에 있을 때보다 마음만은 편안했죠. 그날 이후 혹시라도 남편과 아들이 찾아올까봐 영자는 가게 문도 열지 못한 채 며칠 동안 가게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영자님, 수사 진행 상황 알려드릴게요. 남편분은 공모 혐의로, 아드님은 사문서 위조 및 사기 미수로 검찰 송치됐습니다. 둘 다 처벌받을까요? 남편분은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고 아드님은 실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이상하게도 영자의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슬프지도 후회되지도 않았죠. 법은 냉정하지만 결국 진실은 남아요. 최 변호사의 말이 잔잔히 울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숨이 조금은 쉬어지네요. 앞으로는 숨 말고 숨결처럼 사세요. 그녀의 마지막 말이 오래 영자의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날 밤 그동안 켜지 못했던 가게에 불을 켜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낡은 간판 불빛이 유리창에 비쳤습니다. 영자 반찬. 그 글자가 참 따뜻하게 느껴졌죠. 손끝이 조금 떨렸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닌 새 출발의 긴장감이었어요. 드디어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법정 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쏟아져 들어왔어요. 검은 법복을 입은 판사들이 들어서고 방청석엔 사람들의 숨소리만 가득했죠. 영자는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피고석에는 남편 도윤과 아들 지훈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도윤은 굳은 얼굴로 손을 맞잡고 있었고
지우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바닥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키운 아들인가? 저 사람은 내가 평생 믿었던 남편이 맞을까? 영자의 가슴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사문서 위조 및 사기미수 사건, 피고 한지훈 외 한 명.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안을 울렸습니다.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를 넘겼습니다. 피고들은 피해자 박영자 씨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무단으로 사용했습니다. 또한 위임장을 위조해 부동산 매도를 시도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 순간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들어 피고석을 바라봤죠. 피고 측 혐의 인정합니까? 남편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잘 몰랐습니다. 아들이 급하다고 해서 도와준 것뿐입니다. 그 말에 영자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 결국 또 남 탓이지. 지훈의 목소리가 작게 흔들렸습니다. 아니에요. 아빠도 알았어요. 처음부터 같이 계획했잖아요. 그 말에 도윤이 고개를 획 돌렸습니다. 이 자식이 법정에서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판사가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정숙하세요. 감정적인 언행은 자제하십시오. 법정은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영자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동안 쌓인 기억들이 머리를 스쳤어요. 돈이 필요하다며 울던 지훈, 내 집이라 말하던 남편, 그리고 요양원 문이 닫히던 순간의 싸늘한 공기까지. 검사가 영자 쪽을 향했습니다. 피해자 진술하시겠습니까? 영자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법정의 시선이 영자에게 쏟아졌죠. 저는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이 망설였습니다. 목이 메어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 일은 단순한 재산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을 강제로 가두고 거짓으로 서류를 꾸민 건 그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에요. 도윤은 고개를 돌렸고 지우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가족이라는 이유로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영자는 말하면서 마음속의 얼음이 천천히 녹는 것을 느꼈습니다. 법정안 공기가 조금씩 바뀌어 갔죠. 판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판결문을 들었습니다. 피고 한지훈, 사문서 위조 및 사기미수 혐의 유죄. 징역 1년 6개월. 지훈의 어깨가 툭 떨어졌습니다. 피고 한도윤, 공모 정황이 명확함.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순간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고 지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영자의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미안하단 말이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지만 그래도 이 말은 듣고 싶었다. 판사는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안타깝지만 법은 감정이 아닌 사실에 의해 판단합니다. 피해자의 회복을 우선으로 하십시오. 그 말이 영자의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래,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살아야지. 이제는 내 인생을 내 이름으로.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데 복도 끝에서 며느리 은영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영자 앞에 다가와 두 손을 모았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 이가 이런 일을 벌인 줄은 몰랐어요. 영자는 잠시 그 얼굴을 바라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네 잘못 아니다. 내가 자식을 잘 못 키운 거지. 이제부터라도 잘 살아. 사람들은 하나둘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남편 도윤은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곧바로 석방됐고 경찰의 안내를 받아 조용히 법원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그 뒤를 따르지 않았어요. 이제 다시 그 사람과 같은 집에 들어갈 이유가 없지. 그 생각 하나가 가슴 깊은 곳에서 단단히 자리 잡았습니다. 영자는 며칠 동안 가게 뒷방에서 지내며 변호사와 이혼 절차를 하나씩 진행했습니다. 좁고 낡은 공간이었지만 마음만큼은 편했어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이 정도의 불편함은 충분히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죠. 날씨는 서서히 풀려갔고 영자의 마음도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법원에서 보내온 이혼 확정서를 손에 쥐던 날,
영자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도윤이 집을 떠난 날, 영자는 조용히 집 앞에 섰습니다. 현관문 앞에는 여전히 낡은 문패가 걸려 있었죠. 한도윤. 그 이름을 바라보다가 영자는 작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새로 만든 나무 현판이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박영자. 손끝으로 그 글자를 쓸어내렸어요. 따뜻한 나무결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집이구나. 계단 아래에서 이웃 아주머니가 말을 걸어왔어요. 아이고, 영자씨. 돌아오셨네. 그동안 어디 갔나 했어요. 조금 쉬고 왔어요. 이제 다시 살아요. 잘 됐어요. 그동안 가게 문도 닫혀 있어서 다들 걱정했어요. 영자는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젠 절대 문 안 닫아요. 그 말을 남기고 영자는 망치로 현판을 고정했습니다. 톡, 톡, 톡. 못이 박힐 때마다 마음속의 미련과 상처가 하나씩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어요. 집 안에 들어가자 거실에는 아직 도윤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시계, 오래된 머그컵, 그리고 낡은 골프 모자. 모든 게 그대로였지만 이젠 아무 의미도 없는 물건들이었죠. 영자는 그 물건들을 박스에 담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그만 보내줘야지. 손끝이 약간 떨렸지만 마음은 후련했습니다. 결국 남는 건 내가 쌓은 시간뿐이구나. 오후가 되자 영자는 가게로 향했습니다. 먼지가 잔뜩 쌓인 간판을 털어내고 닦아내니 희미한 금빛이 드러났습니다. 다시 여세요? 건너편 미용실 주인이 창문 너머로 물었습니다. 네. 이제는 문 닫는 일 없을 거예요. 다행이에요. 영자 씨 손맛을 그리워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영자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자 햇살이 바닥을 길게 비쳤어요. 냄비를 닦고 그릇을 정리하고 손에 익숙한 고무장갑을 다시 꼈습니다. 김치 속을 버무릴 때 매운 고춧가루 냄새가 코끝을 찔렀지만 그 냄새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죠. 해가 질 무렵 가게 앞 간판 불이 켜졌습니다. 오랜만에 불빛이 골목을 비추자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렸습니다. 영자 반찬 다시 열었네. 이제 김치 다시 먹을 수 있겠네. 내일 아침 일찍 와야지. 그 소리에 영자는 웃음이 났습니다. 그 웃음은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어요. 손님 한 명이 문을 열며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김치 좀 살 수 있을까요? 그럼요. 오늘 담근 겁니다. 김치를 건네며 영자가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반찬이 아니라 제 인생이에요. 손님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더 맛있겠네요. 밤이 깊어갈 무렵 가게에 불을 끄고 문을 닫았습니다. 골목 끝에서 바람이 불어왔고 현판이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영자는 조용히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나무판을 바라봤어요. 그 순간 마음 한켠에서 작은 별이 반짝이는 듯한 느낌이 스쳐갔습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니 정말로 별 하나가 영자 위에 걸려 반짝이고 있었죠. 그 빛은 영자의 손끝에 닿은 듯 따뜻했습니다. 용서는 했지만 다시는 내 집 문턱을 넘게 두진 않을 거야. 그렇게 다짐한 뒤 영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영자는 참 오랜만에 마음 놓고 깊은 잠에 들었어요. 그렇게 그녀의 새로운 인생이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요즘 이런 일이 너무 많아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가족조차 믿기 어려운 세상이 돼가고 있네요. 만약 여러분이 영자였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